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블루 엠텍을 10월 초에 샀습니다.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4,850원이고, 네. 비중이 좀 많습니다. 30% 됩니다. 네네. 30%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한번 보셨었을까요? 예, 예. 아, 네. 그럼 더욱더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비만 치료제 수입을 한 60% 담당하는 회사라고 그래서, 기업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도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사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언제쯤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만 매수가 부근까지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입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위고비 출시 이후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해줬거든요. 그냥 시장이 상승해서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 상승이 하락공에서 나온 거라서 음, 큰 의미를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10월, 10월 같은 경우에 장대 양복이 나왔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일단은 시청자님하고 한번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엠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데, 네네. 일단은 저도 알고 시청자님도 잘 아시듯이 위고비 수혜주라서 네네.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은 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래서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10월 달에 나왔을까요? 그 전부터 나왔을까요? 그 전에부터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죠? 화면 보시면 7월 달부터 주가 오르기 시작했었죠. 8월 달부터 아마 조금씩. 예, 네네, 그렇죠. 제가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시청자님께 사신 그 시기가 위고비 어떤 한국 출시 얘기가 처음 나왔다라면은 아마 그때부터 계속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예, 여보세요? 10월 달에 예, 곧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 그죠. 좀 늦게 샀습니다. 네, 네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만약에 10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와서 블루엠텍이 올랐다라면은 아마 지금도 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뉴스 스크랩을 하거든요. 스크랩을 하는데 네. 그 뉴스를 7월 달부터 봐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부터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조금씩 올라왔었다가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소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스 선반영. 왜냐하면은 위고비 한국 출시가 10월 달에 나온 게 아니라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와서 조금씩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가 한국 출시가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뉴스 선반영으로 해서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부정을 들었냐면은 자, 이제 네네.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 어쨌든 뭐 7월 달 아니면 8월 달만 보더라도 8, 9, 10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출시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출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어쨌든 8, 9, 10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지려면은 숫자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어쨌든 지금 어디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 보면은 3차 예약 물량까지 다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네. 물량이 팔려 나가게 되면서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 가서 블루엠텍 주가가 반응할 거예요. 지금은 뉴스 선반영에 의해서 어차피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실 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까지 만약에 한번 기다려 보겠다 생각을 한다면은 시청자님은 차트 말고 뭘 보셔야 되냐면은 위고비 판매량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현재 그걸 병의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네.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네. 계속 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근데 예, 주식이 그래요.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계속 간다라면은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유가 맞는데 어쨌든 네네. 결론은 지금 10월 16일부터 주가가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가고 예. 있기 때문에 위고비 출시된 기대감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대감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지금은 조정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금 이제 뭐 완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완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잡히겠죠?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돌려준지를 보고 만약에 안 돌려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매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 예, 얼마 정도 금액에서 그냥 매도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24,000, 25,000, 거의 25,000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손실이죠? 저는 한 25% 빠졌습니다. 25%요? 그러면 한 30%는 데드라인 그으세요. 예. 그 예. 이상 빠지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예. 그 병의원에서 살라고 그래도 못 산다고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풍기가 되는데 가격은 시청자님, 그대로 있는지 그게 시청자님.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시청자님, 예예. 제가 다시 말씀드린데 예.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럼 못 팔아요, 못 팔아.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좀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종목 맥스트고요. 네. 비중은 20%, 음. 가격은 13,200원입니다. 13,200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굉장히 네네, 오래 작년 갖고 계셨나요? 초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되기는 한데, 네. 지금 그 유상증자가 8라운드 이래가 유상증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7일까지가 유상증자 신청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맥스트 주가가 정말 급락했었잖아요. 우리 소장님 정말 힘든 시간 또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제가 왜 애매하게 이렇게 끝까지 고민을 했냐면 네. 자리로 봐서는 이거 유증 받아야 돼요. 자리로 봐서는 지금 네. 너무 손실이 좀 큰 쪽이어서 유증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평단가랑 요걸 좀 수정을 해야지 요거를 더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님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 20%인데 예. 뭐 물을 타서 비중을 더 확대를 해도 되는데 회사가 혹시 어떻게 잘못됐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라면요. 이거 일단 손절을 못 해요. 그죠? 손실이 네네네. 너무 커서 일단 손절은 이렇게 좀 내버려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유증을 하라고 하셨냐면 더 길게 들고 있으려면요. 이거 평단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유증을 받아서. 그거 아니면은 사실 이거 못 들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번에 유증을 안 받으실 거면 그냥 과감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 유증이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유증이 어떤 종목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어떤 종목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유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들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게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좋은 뉴스를 내보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반영을 아직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라면 유증을 받고 조금 이제 튀어 오를 때 절반을 그 유증한 만큼이나 아니면 비중의 절반을 좀 이제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를 좀 길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증을 받아도 다 들고 계시진 마시고
이제 이게 쭉 하락 추세만 유지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씩 쭉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하락 추세지만 떨어졌다가 반드시 튀어 오릅니다. 반드시 튀어 오를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라는 건데 일단 이 종목이 AR 업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절대 어떤 이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증을 하실 거면 그래 그냥 한 2년 정도 내가 묵혀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 유증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제가 생각해서는 최소 1, 2년이거든요. 최소 1, 2년이 있어야지 맥스트나 이 AR 기술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올 시기가 되지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여는 가능하시나 주가가 완전히 좀 회복되려면 한 1,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맥스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728번님께서 현대 로템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53,6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가 고민이시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현대로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 방산주들이 좀 밀리기도 했었고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할 네네. 예정인데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바이오하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산하고요. 바이오하고 한번 차트 잘 보세요. 올해 7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6월에서 7월 달 넘어오게 되면서 7월 달부터는 바이오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미국 대선. 대표적으로 바이오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 수혜주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둘 다 수혜가 되고 방산 같은 경우도 둘 다 수혜가 되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방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미국 대선 수혜로 해서 올라왔다라면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조금은 1차 고비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 미국 대선 때문에 올랐다라면은 미국 대선이 완전 이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슈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하고 방산이 좀 같이 흔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쨌든 1차 고비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딱 고민될 자리가 왔어요. 고민될 자리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올해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동안 7월 달 이전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원 부근에서 계속 횡보였어요. 횡보였다가 7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서 21선은 살짝 이탈시키지만은 바로 회복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8월 달, 9월 달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이제 11월 달 들어왔잖아요.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지금 21선 아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이따가 바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6만 1,000원은 깨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6만 1,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21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추세를 살린지 여부를 분명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6만 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바이넥스가 보시면은 이 종목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주황색 선이 61선이거든요. 주황색 선이 61선인데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보세요. 8월 달 지켜졌죠? 그리고 9월 달 지켜졌죠? 근데 최근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돼가지고 이탈하니까 쭉 내려가 버리죠. 지금 현대로템이 딱 이런 바이넥스처럼 이런 고민이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1,000원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자리는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6만 1,000원대, 6만 500원에서 6만 1,000원대 요 밴드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6만 1,000원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돌려주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5%이기 때문에 더 비중을 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방에 나오는 것 따라서 일단은 그 방에 따라서 일단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그냥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현상에 따라서 그냥 뭐 그 결과도 같이 따라가십시오. 그에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500원, 6만 1,000원대 라인 잘 지켜주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목요일에 MSCI 편입 리뷰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 일정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265번님께서 호텔신라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만 8천 원에 20%. 가져가야 하나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중국 비자 면제라는 그런 대형 호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를 이기진 못했어요. 오늘 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 네. 오늘 9군데서 리포트 나왔거든요. 네, 목표가 하향 다 네. 목표 주가 하향으로 나왔는데, 아유, 이거는 길게 들고 가실 거면 그냥 잊고 사시는 게 나아요. 단기간에는 지금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일단 호텔 관련 이 여행 쪽은요, 실적이 정말 크게 매출,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야? 작년 8월, 딱 작년 8월에 여기서 이제 고점 딱 찍고 지금 쭉 계속 아주 대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거든요. 요거 이기려면요, 내년 1분기쯤에 4분기에 뭐 이제 중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폭발적인 뭐 수요와 무슨 뭐 매출 증대와 막 요런 아주 좋은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이거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재무나 뭐 재무가 이번에 뭐 어닝 쇼크 나왔다고 해도 대기업인데 무너지게 하겠어요? 하지만 주가는 그대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매출 이슈로, 실적 이슈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오늘 좀 급락세 이뤘는데 요게 과연 단기간의 이슈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새롭게 이번에 연말에 정말 뭐 손님들이 정말 많아진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 않는 한 요 하락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나는 이거 손실 너무 커요, 저는 손절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묻어두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했을 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매는 언제 한다? 떨어질 때가 아니라 오를 때 한다. 그래서 좋은 전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여행 업계가 이렇게 좀 수요가 좋을 때 시장에서 좀 반영할 때 그때 이제 추매 타이밍을 노려서 40%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40% 갖고 가면 안 되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추매했던 20% 그대로 다시 팔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들고 가셔야 되지.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저희 뭐 이모가 얘기하거나 뭐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약물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나는 1년 이상 들고 갈 수 있다. 1년도 될까? 뭐 어쨌든 그런 좋은 매출 이슈가 다시 뒤덮지 않는 한 요 하락 추세를 이기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날마다 익절님께서 화성밸브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1,200원에 10%이신데요. 지금 시외에서 평단가까지 왔는데 매도해야 할지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오늘 시세 여기서 끝이 아닌 걸까요? 그래도 시간에서 좀 잘 움직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네. 테마가 아마 전문가마다 판단이 다 틀릴 것 같아요. 끝났다,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가 좀 다들 비슷해요. 그 한선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난 5월대로 움직였다가 이제 9월달 끝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의뢰하신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 6월달부터 움직였다가 지금 8월달, 9월달 고점에서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물론 조정을 거치고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화성밸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1차 상승 나고 여기서 꺾여야 정상인데 7월달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한번 불씨를 살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뭐 5,000원에서 15,000원, 뭐 3배 정도가 뭐 테마주가 3배 정도 가는 건 뭐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 한선엔지니어링, 뭐 화성밸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좀 꺾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로 해서 어떤 테마는 일단 끝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는 걸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오늘 17%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반등이 최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2,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매수가 이상 매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지점에서 만약에 매수가 이상 올라가게 되나요?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더 수익 날 것 같아. 그래서 못 팔아요. 그거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최대치를 12,000원 정도 놓고 내 목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보고 저는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밸브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쯤에서 정리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원이고요. 네. 10%. 25만 원대면은 그때 코로나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쯤이었던 것 네, 같아요. 추가 매수도 네. 좀 하셨었을까요? 저 추가 매수는 안 했는데요. 네. 가격이 그때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 금리 인하하자마자 굉장히 잘 갔었는데 셀트리온은 좀 자꾸 예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천원님 네. 목소리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긴 하거든요.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긴 갈 건데 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아,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음. 연결 없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바이벌이라서 연결 없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7월 달 이후에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정말 잘 갔어요. 그죠? 뭐 생물보안법이니 바이오 시뮬 규제 완화니 ADC 제형이니 뭐 S 제형이니 뭐니 이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플랫폼이 이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셀트리온만 유독 안 갔을까요? 종목을 보실 때 이걸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요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셀트리온이 지금 뉴스 검색만 해도 좋은 뉴스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뭐 스테키마 유럽 출시부터 해가지고 뭐 그 스텔라라 시밀러 이래가지고 뉴스 계속 나오거든요. 뭐 출시한다 뭐 좋은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그럼 왜 안 갈까요? 지금 여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거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영향이 뭘까? 셀트리온은요. 그 가업 쓴 게 있잖아요. 그 이슈 나와야 주가가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2년도부터 주가가 못 갔어요. 못 가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달까지 24만 원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이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셀트리온 갖고 계시면 셀트리온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합병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셀트리온 제약 흡수합병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주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시간이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흡수합병을 해야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IPO가 진행이 가능해요. 왜? 상속세 마련해야 되잖아요. 올해 초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거기서 서정진 회장이 서진석 의장의 아들이거든요. 거기서 인터뷰 때 대놓고 나 다음에는 이 사람이 셀트리온을 이끌어갈 거란 얘기를 했어요. 가업 승계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실적 나와도 아마 주가 영향 제가 볼 땐 크게 영향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뭐다? 가업 승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정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합병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상승 마련까지 다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거지 그 이전에는 아마 뭐 진짜 스펙타클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셀트리온은 못 갈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립을 든 이유가 뭐냐면은 가긴 갈 건데
방금 말씀드린 가업 승계라는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주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립을 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실적보다는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인벤티지랩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2,265원에 비중 4%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굉장히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너무 좋아요. 비중 4%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비중 4%면요. 너무 무궁무진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요거를 비중 4%니까 추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추매해서 평단 낮춰서 어떻게 수익으로 변하게 하는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매물대 체크해야 돼요. 매물대란 뭐냐? 저항받고 지지받는 거 찾아야 되죠. 바로 저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평단가고요. 요거 좀 지워볼게요. 이제 지어서 자 매물대 찾아볼게요. 매물대가 어디냐? 자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봐야겠네. 한 군데, 그다음에 두 군데. 뭐 굳이 찾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봐야 되나? 저기로 봐야 되나?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매물대를 지금 일단 네 군데 정도 제가 딱 해놨어요. 자 이 자리가 지지받고 저항받을 자리거든요. 지금 평단가가 22,000원 부근이잖아요. 4%예요. 그러면 일단 추매는 해야 돼요. 왜? 자, 중요한 게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요 검은색 선 있죠? 요 검은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라 그래서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120일 거래일 동안 주가의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주가는 이 선 위에 있으면 120일보다 더 강한 거예요. 주가는 항상 있는 자리에 좀 머물러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시총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힘이 강하다를 봐야 되고 우리가 요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만하지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때 추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떨어진다고 추매가 아니라 지지받을 자리, 여기서는 받고 튕겨 올라야 돼.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일단 추매 1차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8%가 되겠죠. 8%를 갖고 일단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좀 짜봅시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처럼 이거 이렇게 갔을 때 저렇게 갔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매를 한다고 했을 때 올라가요. 잘 올라가. 2만 원도 돌파를 했어. 이제 평단가 낮춰졌겠죠. 추매 한 번 했으니까. 그때 추매를 한 번 할까 말까 더 고민을 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때는 뭐다? 극대화된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 지금 고점 두들겼잖아요. 그래서 2만 원 이상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24,000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4,000원에서 목표가를 잡는 거죠. 최소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추가 매수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천장님 인벤티지 랩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